반드시 10만원씩 가입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간 날 때 보는 금융 취미생활, 줄여서 시금취의 최인석 지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청약입니다. 여러분, 청약을 왜 할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파트 분양 자격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청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청약 통장이라는 것을 가입을 하실 텐데, 과거에는 청약 통장이 3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렇게 3가지가 있었죠. 청약저축을 가입하신 분들은 국민주택을 청약을 하실 수가 있었고요. 청약예금을 가입하셨을 경우에는 민영주택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약부금을 가입하신 분들은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 2009년 들어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이제는 청약통장 하나만 있으시면 국민주택, 민영주택 상관없이, 그리고 평형 상관없이 청약을 하실 수가 있죠. 물론 서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서울은 투기 과열지구이기 때문에 2년 24일을 납입하시면 1순위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런데 1순위 자격자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가점이 높거나 금액이 높거나 혹은 추첨하는 방식으로 분양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청약저축 관련돼서 여러가지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우선은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월 가입 금액은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금액 조정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다라고 하시면요, 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1년에 240만원까지 내가 납입하는 금액에 있어서 40%를 소득공제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청약통장 중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나이나 혹은 소득 요건, 이런 다양한 요건에 해당이 되신다고 하시면은 청년우대형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점이 좋냐면은, 첫 번째로 금리를 높게 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청약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원래는 이자 소득세 15.4%를 제외하고 이제 받게 되시는데, 이자 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까지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리도 높게 받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질문하십니다. 그러면요, 10만원씩 가입해야 되나요? 2만원씩 가입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대부분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압도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다 10만원씩 가입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를 하자면은 반드시 10만원씩 가입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주택은 국민주택이랑 민영주택, 이렇게 2가지로 나눠져요.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라든지 횟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당첨자를 선발을 하죠. 그리고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라든지 예치금액,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선은 국민주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국민주택 내에서도 특별공급이 있고 일반공급이 있어요. 근데 이 특별공급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특별한 사람들한테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주는데,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특별공급에 대한 비중이 70-8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공급 같은 경우에는 한 20-3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국민주택 중에서 일반공급에 해당하는 그 물량만큼은 이제 얼만큼 넣었는지가 중요한 건 사실인데요, 그래서 매월 가입 금액이 10만원씩 인정이 되다 보니까 10만원씩 넣으셔라 라고 이제 추천을 하는 건데, 사실 특별공급은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10만원씩 납입을 하시는 게 좋지만, 여유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많은 금액을 이렇게 청약통장에 묶어놓는 게 부담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금액 2만원씩 납입을 하셔서 1순위 자격만 얻으셔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고객분들을 상담을 했을 때도 매월 10만원씩 이렇게 납입을 하다 보면은 최소한 일반 공급에 당첨이 되기 위해서는 서울 같은 경우나 인기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15년 이상은 납입을 꾸준히 하셔야지 분양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 이 만기도 없는 청약 통장에 묶여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10만원씩 넣으시는 것보다는 뭐 2만원씩 넣으시는 것도 뭐 무리가 안 된다고 하시면 뭐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도 청약 통장에 그 2년 동안 2만원씩을 납입을 했었는데 실수로 한 달 더 납입해가지고 총 50만원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 50만원짜리 청약 통장으로 총 2번의 청약에 당첨이 됐습니다. 행복주택에 한 번에 당첨이 됐고요. 서울에 35평 아파트에 한 번 당첨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50만원 청약 통장으로 한 5억 원 정도의 자산을 좀 증식시켰던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꼭 10만원씩 넣지 않으시는 분들도 절대 포기하지 마셔라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제가 민영주택에 대해서 좀 말씀해 드릴 건데요.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가점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 기간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부양가족 수, 그리고 청약저축 가입 기간, 이 세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은 무주택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점은 32점인데요.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을 하신 분들의 경우 약 1년에 한 2점씩 정도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양가족 같은 경우에는 기본 점수는 5점인데 부양가족이 한 명 있느냐에 따라서 한 명당 5점씩 최대 35점까지 이제 받으실 수가 있고요. 가입기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1점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점은 17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쳤을 때 총 만점은 84점 만점으로 가점이 형성이 되는데 요즘에 인기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최소한 가점이 한 60점은 넘어야 당첨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단기간에 가점을 올리기에는 굉장히 좀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같은 경우에서 또 민영주택을 이제 청약을 하실 때는 예치 금액이 중요한데요. 이 집의 크기라든지 혹은 지역에 따라서 예치 금액이 이렇게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 같은 경우에 미리 납부하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한 번에 납부하셔도 되니까 내가 원하는 지역과 원하는 평수가 이 정도 금액이구나 라는 거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그리고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어플리케이션 중에 청약홈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분양 정보라든지 내가 현재 가점이 몇 점인지 이런 것도 계산을 하실 수가 있고 청약 신청까지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약홈 어플은 반드시 설치를 하시고요.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은 청약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굉장히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영상 많이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는 만큼 당첨 확률이 올라가는 거고 청약에 당첨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자산을 효과적으로 증식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청약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금융 똑똑이가 되는 그날까지 시금치가 계속 함께 달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